안녕하십니까 스포츠팬 여러분, 김준석입니다. 전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경기장 안의 승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 이미 끝나버린 하나의 전쟁과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대탈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중국이 이집트의 명문 클럽 카이로 내셔널 FC에 2억 5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484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다는 소식이 헤드라인에 장식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의 투자 계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리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그 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시죠. 이것이 과연 그들의 시장 확장 전략일까요? 아니면 처절한 대탈출일까요? 수년간 중국 축구의 꿈은 단 하나,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고 수많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결코 전진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럽 무대에서 처참히 실패했다는 쓰라린 고백이며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기회의 땅을 찾아 나서야만 한다는 절박한 외침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려 4곳의 중국 기업이 우리 돈 약 484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고 아프리카 축구의 절대 강자인 카이로 내셔널 FC와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클럽 결코 평범한 팀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횟수가 무려 12번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 이집트 국가대표팀 선수 중 30% 이상이 바로 이 클럽의 유소년 시스템이 키워낸 선수들이라는 사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번 결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아주 영미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큰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하필 아프리카일까요?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화려한 유럽 축구의 수도들을 등지고 갑자기 아프리카로 눈을 돌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그들 스스로의 언론에서 인정했던 한마디에 있습니다. 성과는 미미했던 바로 이 한마디가 유럽에서 수년간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도 얻은 것이 거의 없었다는 처참한 실패를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 축구의 치열한 경쟁 환경, 요구되는 기술적 완성도, 전술적 이해도, 그리고 압도적인 신체 능력은 중국 축구에겐 그야말로 넘을 수 없는 격이었습니다. 수많은 축구 신동들이 유럽 무대에 도전했지만 우레이 선수를 포함해 그 누구도 격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차갑고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충분히 뛰어나지 않다는 뼈아픈 진실을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아프리카는 마치 뒷문처럼 더 숨통이 트이는 선택지가 된 겁니다. 유럽만큼 치열하지 않은 환경에서 그들의 젊은 선수들이 경기에 나설 기회를 얻고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이는 유럽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기회였으니까요. 솔직히 말해, 이것은 야망의 하향 조정입니다. 그들은 이제 최고의 선수들과 정면으로 맞붙어 경쟁하겠다는 꿈을 잠시 접어두고 좀 더 안전한 우회로를 택한 것입니다. 마치 험준한 산맥을 넘기보다 완만한 오솔길을 돌아가려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들의 선택주에는 유럽에서 우리는 안 통했다 라는 처절한 자기 인정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 거대한 전환점 뒤에는 그들의 축구 철학과 전략에 대한 깊은 고민, 그리고 좌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넘을 수 없는 벽을 마주한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투자 뉴스를 넘어선 중국 축구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한 차원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선수를 해외로 보내 경험을 쌓게 하는 축구 유학 같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영리한 한 수이지만 동시에 축구 전문성 측면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자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행동은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스스로 만들 수 없다면 돈으로 사라. 그들은 수년간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를 키워낼 수 있는 효율적인 자국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만드는데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해결책이 무엇이냐? 바로 돈으로
다른 사람의 검증된 시스템을 사용할 권리를 통째로 사버리는 겁니다. 계획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집트 현지에 유소년 아카데미를 설립할 겁니다. 하지만 그 아카데미는 중국의 이름이 아닌 카이로 내셔널의 이름과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들의 노하우, 그들의 코칭 시스템, 그들의 명성까지 전부 빌려 쓰는 것이죠. 이것은 인재 개발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과정을 완전히 외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웃소싱 하는 겁니다. 마치 핵심 기술을 개발할 능력이 없는 대기업이 그 기술을 가진 유망한 회사를 통째로 사들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실패 인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 내부 시스템의 힘만으로는, 자국의 힘만으로는 결코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를 키워낼 수 없다는 가장 명백하고도 확실한 인정인 셈입니다. 자국 유소녀 육성에 대한 사실상의 백기투항 선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이 아프리카 엑소더스는 결국 거대한 도박이자 모든 것을 건 딜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처절한 실패의 인정인 동시에 정면으로 갈 수 없다면 우회로를 택하겠다는 야심찬 전략적 한 수인 셈입니다. 과거 실크로드가 중국의 상품을 서역으로 실어 날랐던 길이라면 이제 그들은 새로운 축구판 실크로드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비단을 팔아 부를 얻었다면 이제는 막대한 자본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선진 축구의 육성 노하우와 선수들의 성장 기회를 사들이려는 것이죠. 하지만 리스크는 분명 존재합니다. 과연 중국의 어린 선수들이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아프리카의 축구 환경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유럽에서처럼 또 한 번의 돈 낭비로 끝나지는 않을까요? 반대로 만약 이 도박이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히 중국 축구의 성공을 넘어 우리처럼 축구 발전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나라들에게 전무후무한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본을 활용해 시간과 경험을 사는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개척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번 선택은 중국 축구의 미래를 좌우할 거대한 갈림길입니다. 실패의 쓴맛을 본 그들의 절박한 도전이 과연 세계 축구 지형도를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를 넘어 하나의 강대국이 자신의 막강한 자금력을 무기로 세계 축구의 지도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다시 그리려는 거대한 지정학적, 경제적 서사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유럽에서의 쓰라린 실패 인정과 다른 한편으로는 아프리카의 모든 것을 건 야심찬 도박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입니다. 천재성과 광기 사이, 혁신적인 돌파구 전략과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의 절박함, 그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외줄타기인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거대한 질문은 아직 그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아프리카 루트가 그들을 꿈에 그리던 월드컵 본선 무대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수많은 실패 끝에 도달한 또 하나의 멀고 먼 막다른 길에 불과할 것인가? 그들의 운명을 건 이 거대한 도박의 결과에 세계 축구의 미래가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 축구의 여정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며 그들은 이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우회로를 통해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도박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김준석의 분석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나 날카로운 시각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전도 꼼꼼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축구를 사랑하는 다른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누르셔서 앞으로 이어질 그 어떤 깊이 있는 분석도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